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한폐렴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 유행을 했는데 그때의 기록 흐름을 좀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고 어떻게 끝나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봐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혜를 좀 배우고자 날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00년 전에 그 10월 30일 날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후를 보호해야 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공기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코나 입으로 들어온다 생각한 거예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인후 쪽을 보호를 하고 강화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 기록은 이제 10월 11일 날 기록이 나와서요. 그래도 또 이제 점점 상륙이 됐다가 17일 날에서 이제 이게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유행성 독감에 대한 주의 안내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인플루엔자로 인식을 해서 이거 조심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인식을 하고 점점 더 독감이 악성으로 변해서 사망자가 많아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재발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드디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해외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미도 많이 사망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 당시에는 이제 드디어 한약을 써서 효과를 본 케이스 임상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처방이 공개가 됩니다. 신문에 공개가 되고 변증과 병발, 증상이 변하거나 합병증 같이 나타난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때 해외 소식으로서 이제 독일군 환자도 많아지더라. 독일군 해외 소식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어떤 통로가 공기 전염으로 해서 목이나 기관지로 들어오니까, 코나 입으로 들어오니까 인후를 보호하자라는 타이틀로 오늘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창궐이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아지니까 드디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매장 허가가 내는 서류 이런 매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급증을 합니다. 3배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인후를 보호해라는 10월 30일 날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나와 있네요. 10월 30일 날 제일 첫 번째로 인후 이제 목이라는 얘기죠. 인후를 보호해라. 감기 예방은 이것이 첫째다. 제일 처음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기사로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내용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후를 보호해라. 왜냐하면 이제 여기 통로니까 들어오는 목을 보호하자. 이래. 지금도 이건 그대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기 예방은 이제 어쨌든 감기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 예방은 이것이 첫째다. 경무총관부에 이제 이건 이제 경무총관부의 위생과는 이제는 보건복지부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위생과 보건소라고 할까요? 어쨌든 위생과에 뇌천이라는 사람의 기사의 말이더라. 일본 사람이네. 돌림 감기는 더욱더욱 퍼져서 이제 점점 더 번창이 되니까 더욱더 퍼져서 그러니까 끝나지 않음으로써 그 예방에 대해서 이제는 예방을 해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방에 대하여 경무부 총관부 위생과에 속한 뇌천이라는 사람의 그 기사는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나갑시다. 그래서 언제부터 일종의 감기가 벼랑간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일반 감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냥 보통 독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벼랑간 발생이 돼서 각처를 비로 쓸다시피 그러니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막 전파력도 강하고 사람이 많이 사망을 하니까 비로 쓸다시피 유행함으로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전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 감기는 모두 증세가 가벼워서 2, 3일이나 길더라도 일주일 동안 지나면 일주일이면은 병을 떨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다도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이 기관지나 폐로 전이돼서 갑자기 사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냥 이제 사실 여기다 드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 속이려고 사망자가 되게 많은데 그 속이기 위해서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이렇게 설명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변증이 됐을 때 사람이 사망한다라는 것이 많아지는 게 나중에 밝혀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감기로 다른 병만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면은 그 목숨에는 상관이 없다 하므로 안심은 되지만 이것을 어찌하여 그 예방할까 함에 대하여서는 아직 아무런 방법이 없고 이제 예방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어쨌든 뭐 치료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 다만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하자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병의 근원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할 수는 없으나 이 병은 대개 폐경과 인후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과히 틀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폐경은 이제 폐를 의미하거든. 폐나 인후로 병원군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당시에. 그래서 뭔가 그 여기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공기 전염이 돼서 코나 이불을 통해서 기관지나 폐로 이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뭔가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코와 입을 깨끗이 해야겠다. 뭐 양치도 잘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인후를 잘 보호함이 제일 좋으며 아무쪼록 찬 기운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는 가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으니까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교차가 심할 때 특히 그래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봄철이다라고 하더라도 일교차가 심할 때는요. 옷을 가볍게 낮에 더우니까 따뜻하니까 그랬다가 저녁 때라든지 아니면 아침이라든지 이럴 때 온도가 확 변한다. 또 따뜻한 데 있다, 추운 데 있다. 어쨌든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되면 여기에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찬 기운을 마시지 말고 더욱이 밤에 방 안에 찬 기운을 들이지 말고 이제 밤에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이제 우풍이 세거나 이러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을 차갑게 굴지 않도록 하는 보통 감기를 이런 방법이 이제 보통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통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당연하다. 이거는 당연하고 and 더 이제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 변화가 급격한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목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즉 목이 튼튼치 못한 사람이거든 사람을 급히 치료할. 그러니까 평소에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은
즉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빨리 더 치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스페인 독감에 걸리면 더 빨리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고쳐라. 미리미리 대비를 해라. 이런 말이죠. 뭐 지금도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양치를 잘하는 것이 좋다. 양치할 때에는 약품, 그러니까 치약을 쓰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 치약이 아니라도 약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직지근한 물에 소금을 그 건건하게 풀었으면 사실 건건한 뭐 이제 알아듣는 요즘 번역을 하는 감칠맛이 약간 짜게 건건하게 해서 그래서 그 소금물로 이렇게 세척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축농증이라든지 여기 입안에 뭐 그 세척하는 데 있어서는 소독한다는 면에서 이 소금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이야 뭐 양치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이거 이 당시만 해도 양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하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출입할 때에는 목을 더웁게 하고 어쨌든 외출할 때 목도리를 하거나 목을 따뜻이 하라는 얘기죠. 목을 덥게 하고 찬바람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자,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불러가면 자꾸 찬 기운이 직접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노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함을 많이 지르거나 이러면 목이 많이 쉬잖아요. 그럼 여기가 쉰다는 얘기는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쉽게 더 바이러스가 더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건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고 주의하고 집에 돌아오거든 소금물을 목구멍까지 넘기어서 가랑가랑 양치를 하면 매우 예방하는 효험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균들이 들어왔으니까 소금물로 세척을 하자라는 발상을 하게 된 거죠. 위생이라는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굳이 꼭 소금을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양치하고 또 우리 외출해서 들어오면 손발 닦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깨끗이 한다라는 면에서는 위생이라는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아까도 했지만 목을 막 벌리고 하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목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만일 불행하게 병차례가 돌아오거든. 이제 사실 이런 의미 이제 그 식구들이 A라는 새가 걸려도 B가 걸리고 C가 걸리고 하니까 이게 순서대로 걸린다고 해서 병차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병차례가 돌아오거든. 본인도 걸리면은 속히 의사에게 보여야 할 것은 물론 당연히 예방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돼. 혼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그 치료를 받아라. 간병하는 사람 밖에는 간병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가깝게 하지 말면 전염이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더욱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더라.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약하고 쉽게 더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그 환자 가깝게 환자하고는 그 접촉하는 걸 가능한 줄여야 되잖아요.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병든 사람이 기침할 때 목속과 폐경에서 나오는 병독을 마시면 곧 전염되는 까닭. 이 당시 이제 병독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 속에서 병균이 자라되게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확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표현을 병독이라고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또 앓는 사람 머리에 햇빛을 바로 쪼이는 것은 좋지 못한즉 아무쪼록 문을 열어놓지 말며. 자, 햇빛을 바로 쬐다는 거는요. 자, 고열로 상당히 시달립니다, 이 당시에. 고열로 시달린 사람 열이 이렇게 떠 있는데 햇빛을 직사광선을 딱 쬐면요, 이게 더 열이 더 상승할 수가 있거든,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햇빛을 갖다 때는 또 기침을 더 할 수도 있고 이 당시에. 어쨌든 이래서 그 간접적인 건 몰라도 직접 머리에 햇빛 쬐는 거는 조심해라 라고 한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나은 다음에, 좀 나은 때에, 좀 좋아진 다음에 조섭을 잘해라. 그러니까 조섭은 계속 강조됩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건강관리 기법들을 잘 사용을 해라. 더 좋다면은 체질별로 어떻게 몸을 조섭을 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조섭이 강조다. 이 감기는 병이 노여내 이제 좀 좋아졌다는 얘기죠. 병이 좋아져서 신열만 풀리면은 몸이 나른할 뿐이고, 이제 큰 병 치료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은 나섰어도요. 몸이 나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몸이 나른해요, 사실은. 기력이 확 나는 건 아니거든. 그럴 때 이제 몸을 보강하는 약들이나 기력 나는 약을 써주는 게 좋죠. 어쨌든 이제 나른할 뿐이고, 다른 거는 모두 평복 이제 평상시대로 회복됐네. 평복됨으로써 어린 아이들은 곧 밖에 나가려 할지나 이러한 때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함이 좋다. 이제 어른들은 스스로 절제가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방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집 안에 있으면은.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이 감기를 나섰다, 독감이 좀 나섰다 싶으면은 막 몸이 근질거려서 후딱 나가려고 하거든. 아직 몸이 다 회복이 덜 됐는데. 그때는 2차 감염 되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특히 그 더 몸이 더 회복된 다음에 나가도록 하는 게 좋더라라는 말이죠. 그것은 병자의 열이 다 풀렸다고 안심을 하다가 폐경상환에 걸리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몸이 다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때 밖에서 찬바람 쐬거나 아니면 함부로 또 다른 접촉자라 감염이 되거나 못되다. 폐라기관지로 감염이 되면 야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폐경상환이라고 그랬어요. 폐가 상한, 한계 상하면은 이제 나빠지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 이러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목과 폐경이 완전히 낫고 기침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는 소복, 평소와 다르다 이게 다 회복되도록 그래서 소생해서 회복하게 해서 다른 병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충분히 그 검사가 음성하고 또 하고서 그래서 다 사람이 완전할 때까지는 그 치료를 하고 그런 다음에 퇴원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신열이 풀렸을지라 하더라도 기침이 그치지 아니할 때, 기침을 계속한다. 열은 내렸다대로 기침을 계속할 때에는 병독이 기침에 섞여서 나오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쉬우며,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침하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욱이 학교에 다니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다니는 아이들은 깊이 주의해서 쾌히 모두 다 낫기 전에는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여야 공중위생에 가장 필요할 때다. 본인이 기침을 하는데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요즘 말로 슈퍼 전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 조심해라. 급히 나가지 말아라. 이런 거를 이 당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조심해야죠. 뭐 지금 뭐 마스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어쨌든 기침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기침하는 사람은 말 안 했어도 비말되는 것도 있는데 기침하면 더 이게 많이 발산이 되거든. 비말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강조를 했고요. 그 추위가 더, 왜냐면 이 당시 이제 11월이니까 점점 추워질 때잖아요. 이 당시에는. 추워져서 목을 상할, 잠터는 목이 차가워서 감기 걸릴 수가 있고 하니까 목을 상할 수 있는 시절이 돌아오니 이제 겨울이 되니 호흡기의 보호가 제일 힘씀이 필요해요. 목을 보호해라 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홍열도 차차 나올 시가 되네. 성홍열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가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당시에. 성홍열도 차차 나올 시가 되었니 이 병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 까닭으로 오게 돼. 몸이 약하면 이런 것도 잘 걸리거든요. 이런 것이 아무쪼록 목을 보호해라. 당연하죠. 양치에 너무 좋은 것을 쓸 필요는, 이 당시에 이제 치약도 비쌌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양치에 너무 좋은 것을 쓸 필요가 없으니
보통 소금물로 양치해도 좋으며, 만일 소금물로 안심이 안 되거든 의사에게 물어서 붕산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뭐 그 60년대, 70년대에도 그 많이 사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입안 소독할 때 붕산을 넣어서 이렇게 물에다 사서 이렇게 헹궈서 지금은 각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염산가리, 이제 이것도 이제 염소한 칼륨인데 이것도 많이 썼거든요. 염산가리로 알맞게 양치물을 만들어서 씀이 좋다. 그러니까 각을 한다는 얘기죠. 입안을 소독을 해라. 이 당시에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걸리거든 속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서 하루빨리 병근을 뽑아버림이 좋다. 빨리 치료를 받아라. 뭐 당연하죠. 이 병이 시작될 때에는 목이 아프고, 한해 특징입니다. 이게 들어오니까 목이 아프고, 또 부은 듯 하며, 또 머리도 아프고 무거울 듯 할 때에는 벌써 열이 생긴 것이니 즉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누워서 의사를 불러 치료함이 좋더라. 이게 이제 자가 증상으로는 이런 목이 아프다. 그리고 목이 붓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가 무겁다. 왜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라든 할 때 이제 증상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빨리 벌써 이제 치료를 받아라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스쳐지 가는 경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면 뭐 그냥 쉽게 나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근데 가끔 가다 폐나 인후로,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확 변질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거는 찬바람을 조심해라. 목을 보호해라. 라는 컨셉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통로가 목이나 기관지로 되니까 뭔가 양치를 잘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치를 잘해야 되고 소금물로 세척을 해라. 라는 개념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붕산수나 염산가리로 가글을 해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조섭을 잘해라. 체질에 맞춰서 조섭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몸이 건강하면은 그런데 접촉한다 하더라도 감염이 덜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